네, 국민의힘이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원톱 체제인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당규 개정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영도 의원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로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비대위에 결론을 넘긴 것 같은데 예. 일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원톱 당대표가 있는 네.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뭐 부대표를 두는 2인 체제도 거론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 논의를 하시다가 그냥 그대로 두자라고 결론이 난 겁니까? 이건 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당원당규 특위위원사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 보수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번 해본 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 싶으면은 계속 이어나가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보수당 아니겠습니까? 예. 이 당헌 당규상의 1인 지도 체제라는 게 단일 지도 체제가 한 10여 년 됐죠. 네. 그 전에 집단 지도 체제를 했더니 봉숭아 학당이니 뭐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당이 이게 그 구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뭐 정치적인 그 역할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 지도 체제를 너무 활용한다 이런 입구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우려 비대위원장께서 네. 오랜 정치 원로이자 우리 당의 참 중진으로서 우리 당이 자꾸 비대위 체제로 이어지고 또 당 대표 체제가 자꾸 변화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뭔가 이제 이 수석 부대표 뭐 이런 걸 두어서 전당대회에서 아깝게 이의를 했던 분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분들을 해서 대표가 흔들리면은 물러나거나 하면은 그분이 이어받는 이런 방식인데 네. 이건 또 우리 당 내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특정인 견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제 그런 의도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랫동안 이제 당을 지켜보고 또 당 대표까지 하셨던 원로로서 이제 어떤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그게 지금 갑자기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가장 근본적인 룰 당의 어떤 거버넌스 기본을 바꾼다는 것은 네. 더 큰 혼란을 부른다. 그래서 그건 차기 지도부가 뭐 심도 있게 논의하든지 네. 시간을 두고 좀 논의하자 이렇게 넘겼죠.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은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이제 그냥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건데 최고위원 중에 수석 최고위원 가장 다득표로 네네. 당선된 최고위원이 승계를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그냥 더 논의하지 그렇습니다. 말자 이게, 이렇게 된 예, 거군요. 그게 당 지도 체제 개편 논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이른바 승계형.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해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성계형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뭐 이것도 더 큰 논란이 있었고 네.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10여 년 이상 우리 당에서 당헌 당규에서 골조로 만들어왔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예, 그건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예. 당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예. 사실은 맞지 않고 이게 무슨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전제하자면은 지금 당 대표 체제가 네. 지금 우리 의회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악의 형태가 민주당 당 대표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심지어 친명 원조 친명까지도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당 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사실 당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을 총동원하는 체제로 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이 문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 조항도 네. 그거는 이제 당권을 가진 사람은 대권 주자로 나서려 그러면은 일정 시기 전에 당권에서 물러나서 공정한 대권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야 어느 정당 간에 다 규정된 것인데 네. 지금 민주당 그거조차 뒤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 대표 체제의 위기라는 것이 저는 이제 항우려 비대위원장의 좀 진단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 대표 선거 구조가 문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당 대표 체제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담아내기가 너무 이제 좀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반대를 했고 네. 또 많은 저는 이 문제 이견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예.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네. 뽑았었는데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 넣을 거냐 20% 넣을 거냐 이 결정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10% 정도인데 그게 엄청나게 좀 큰 차이냐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의견이 비등비등할 정도로 박빙인 겁니까? 그 당초에 이제 예. 이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 규정이 바뀐 까닭은 당원들이 우리 당 대표를 뽑는데 예. 뭐 당원들이 덜러리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뭐 7대 3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당원들이 상당히 좀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수긍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공직선거 후보자 주요 공직선거 후보자 예컨대 대통령 후보 또 서울시나 부산시 또는 예. 경남도지사 후보 뭐 이런 분들을 할 때는 5대5로 뽑습니다. 당원 5 민심으로 뽑는데 그죠. 그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전 국민 해야 대상으로 되니까. 하는 선거니까 네. 그럼 받아들이는데 우리 당 대표 뽑는데 왜 우리가 덜러리를 쓰는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지난번에 이제 100%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100% 갔던 것을 다시 이제 돌리려고 하니까 우리 당내에서는 7대 3이냐 8대 2이냐 뭐 5대 5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러될 경우에 우리 당원들의 반발을 참 당원들이 실제로 당을 뒷받침하고 선거 때마다 고생하고 예. 당비를 내서 당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이분들이 당 대표를 정할 때도 뭐 반반으로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7대 3은 뭐 또 되돌아가느냐를 논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7대 3이나 8대나 큰 차이는 없는 거죠. 10% 네. 가지고서 될 사람이 되고 안 될 사람이 뭐 되고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좀 예민한 문제였는데 역시 이제 당원 중심으로 당 대표는 당원 중심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은 25%입니다. 네. 25%인데 사실은 우리도 보면은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있는데 일반 당원인은 당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또 상당수 전화를 해보면은 본인이 당원인지조차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 부분이 또 5%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당원 80%에 사실상 일반 국민과 다름이 없는 분들인데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여론조사로 세상에 누굴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여론조사 틀린다는 것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여론조사 같은 정치적 편향성도 있고 또 오차도 크다는 것인데 여론조사로 뭐 역선택 같은 게 있을 수도 역선택이 있고. 좀 치명적인 문제였고요. 예. 실제로 역선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있고 실제로 뭐 방송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했던 출구조사도 틀리는 마당에 네. 100명, 500명, 1000명 단위로 했던 그런 뭐 샘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네. 조사 응답률이 10% 미만, 예. 뭐 3%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서 국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러지 말고 그러면은 차라리 국민 경선 참여단, 뭐 국민 참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집해서 우리 당의 외연도 좀 넓히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전당대회를 1개월 앞두고 네. 그렇게 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예.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뭐 역선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찾기 전에 예. 어쨌든 민심 비율을 높이는 건 중요하고 20%나 30%나 30%는 사실 지난번 직전에 있던 것이고 네. 예, 20%는 예전에도 계속 그 그렇습니다. 누리였으니까 예, 예. 조만간 또 결론이 나겠네요. 비대위로 넘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비대위에서 하고 다음에 우리 당원도 의원총회에서도 예. 논의가 될 테고 비대위가 이제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 방안을 선택할 거라 봅니다. 예. 마지막 변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뭐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출마 결심은 굳힌 것 같고 출마 시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어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던 이렇게 중량감 있는 당권 주자들이 출마를 안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흥행 부진 요소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의 등장이 흥행 요소입니까? 아니면 흥행 부진의 요소입니까? 저는 당 대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여소야대의 이 무지막지한 심지어 6월 60 민주항쟁 기념일 날 예.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이런 민주당과 맞서야 되는데 예. 사실은 당 대표가 누가 온들 지금 국회 상황을 반전시키기 힘듭니다. 예. 그러나 지금의 당 대표에 이제 순기능이 있다면 당 대표가 당의 혁신, 지금 정당 체제도 굉장히 무기력하거든요. 그리고 예. 당원들이 요즘 방송을 안 본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 실망해서. 예. 근데 당도 너무 무기력하고.
근데 당원들은 당비도 꼬박꼬박 내고 어려울 때마다 당에서 정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당을 위해서 집회도 하고 예. 이렇게 노력도 하고 또 그 자신의 소신과 이 당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입씨름도 하고 얼마나 네.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네.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금 정당이 아니거든요. 자, 전당대 할 때마다 뭐 당심 50%까지 내추자고 하니 당원들이 실망이 크고 그래서 예. 저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그리고 또 하나 당원 구성을 우리 청년 사실 우리 당이야말로 청년과 2030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 돈을 선거 때는 돈을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돈을 풀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겠다고 하는 정당이니 얼마나 인기가 없습니까 국민에게. 근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예. 바로 2030 세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네.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선대에서 물려받았던 이런 국가의 기틀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모든 정책의 기조를 짜고 있는데 연금 개혁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또 모르기도 하고 지금 하는 행태가 예.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당대표의 새로운 당대표 역할은 당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또 지난 총대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여성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거 공약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근데 사실 그건 일면일 뿐이지. 예. 사실 여성가족부가 그 작은 가족부, 여성가족부로 그 정책을 다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OECD 오히려- 국가 중에서 네. 이렇게 왜소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 그런 여성가족부 있을 때 그 여성들이 그렇게 권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할 때 여성가족부가 지켜주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적한 것이죠. 예. 그런데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에 당원들에게부터 절절하게 호소할 수 있고 당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당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당원이 되어서 우리 정당에서 이 정당이 옳다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저는 흥행이 된다고 보고 누가 많이 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끼리 뭐 다 나온 사람들 또 나오고 해서 예. 숫자 많이 넣는다고 흥행이 됩니까? 근데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 경선은 누가 우리 당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냐. 지금 네. 뭐 꼴보기도 싫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너무 무기력하고 그리고 우리 당은 한다고 정말 2030에 대한 구애를 이 재정 건전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 여러분에게 예. 튼튼한 재정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네. 여성가족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성들에게도 우리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예. 그런 권력자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여성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예,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예. 당대표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거를 그럼요.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건 혁신을 통해서 보여줘야겠죠. 예.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똑같은 필요하다 기준입니다. 뭐 저도 보십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의 저 출마 의사 여부를 전달받은 적도 없고 예. 뭐 저도 언론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뭐 국민적 기대가 높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런 뭐 지난 총선 때 지금도 어느 여론조사든 해보면은 거의 우리 당에서는 압도적 1위고 또 실제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큰 관문이 되고 이것도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당 예. 대표란 것은 이렇게 지금 힘든 당 대표를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 네. 그다음에 2030 세대, 젊은 세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 네. 또 여성들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는 정당, 예. 네, 우리 고령층에게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더 강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예. 우리 갈수록 이제 고령화되는 우리 나라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뭐 예. 모든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당 대표가 되고 예. 그 기준을 맞추면은 훌륭한 당 대표 후보가 될 수 있죠. 누구나 네. 그렇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는 상황이라서 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은 원래는 오늘 본회의 열어가지고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뭐
강행을 할 것처럼 얘기는 했었는데 일단 이건 미뤄지는 분위기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한데 7개 상임위를 계속 안 받고 이렇게 밖에서만 계실 건지 어떻게 이 국면을 좀 해결을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종전에는 우리가 30년 됐습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사실 김대중 평민당 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전에는 다 그냥 의석이 하나가 많으면 상임위 전체를 다 일당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는데 예. 이걸 1987년 체제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그 평민당의 제안으로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자고 해서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받아줘서 그러니까 80, 90년부터라고 하더라도 벌써 30여 년을 국회에서 만들어온 협치의 전통과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 그리고 1당, 2당과 관계없이 다수당, 소수당 관계없이 여당이 운영위원장. 근데 이걸 돌연 다 이제 다 부수고 다 독시겠죠. 독시겠죠. 지난번에는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물론 민심에 혹독한 심판을 받았죠. 저는 민주당이 지금 크게 오판하는 것 같은데 이 오판하는 근거는 여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원조 친명조차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민주당으로 사당화되어 가고 당권 대권 분리 선언도 무효화시켜 버리고 다음에 그 최소한 대권 후보가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기소만 돼도 사실 후보 자격을 안 줬습니다. 그것도 없애고 다음에 방탄을 위한 심지어 이제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검열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의회 민주주의 파괴는 물론이고 이제 상권 분리까지 허물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재판에서 이재명을 유죄 판결을 안 나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고 뭐고 무시하고 막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스스로 원래 힘 자랑하다가 자빠져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면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국민들과 함께 정말 왜 이것이 문제인지 당장 저는 저희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니 6월 10일 민주의 전 국민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그 항쟁했던 전 국민이 정말 전 국민이 참여했던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60민주 항쟁의 날. 그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고뿐 아니라 저희들도 본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죠. 7개 상임위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 걸로 전해지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7개 상임위도 받으면 안 됩니까?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민주당이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 뭐 의회 민주주의 파괴 그런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곧 다 차지한다. 뭐 기어서 들어오든지 줄 때 아니면 받아라 이런 문 밖에 있으라 이런 아주 굴욕적이고 이런 것인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모든 언론의 뭐 사설이라든가 논조가 보면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 마당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21대 국회 때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때 결국 우리가 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있고 또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가 여당이거든요. 여당으로서 책임도 있지만 또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와 함께 민주당의 그 입법 독재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저들이 노리는 것이 이재명 방탄 외에 다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당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